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모셨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속보가 저희가 들어와서 좀 급하게 모셨는데요. 내용을 저희가 좀 보니까 어떤 건 기소가 됐고 어떤 건 뭐 각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혐의부터 좀 알아볼게요. 불법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검찰에서 이제 그 처분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소를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이제 재판을 회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병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회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혐의는 갑과 을, 병가 공모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설립해서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2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 그래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병원은 의료인, 의사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의료인 자격 없는 사무장들이 병원을 만들어서 의사를 오히려 고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급여를 당국을 속여서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 당시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채모 씨는 입건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앙지검에서는 공모하여,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사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중앙지검의 지금 판단 결과입니다. 기존에 제기됐던 이제 의혹들을 보면은 실제 그 공범들은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 씨는 유죄 판결을 실제 그 공범들은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장모인 최 씨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혹을 제기했던 측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공동이사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혼자죠. 4명 중에 사실은 3명은 지금 말씀한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유죄를 받고. 유죄를 받았는데 지금 최모 씨만 기소 자체가 안 됐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나 의혹입니다만 윤석열 지금 총장이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겠나 하는 게 사실 지금 의혹이에요. 근데 그 장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구속 기소도 안 되고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됐고 본인이 2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도 했습니다. 의료재단을 만들고 2억 투자해서 돈도 투자하고 거기서 이사장도 공동이사장도 하셨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그만두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다른 3명은 다 처벌이 됐는데 이 한 분만 처벌 안 된 거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의혹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었고요. 최근에 다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어찌 보면 저는 4명과 연관성을 봤을 때 다른 3명과의 이분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이런 논란들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나머지 3분의 진술이나 아니면 이분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관계성들을 확인해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본인이 2억이나 투자를 했고 공동이사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은 거기서 빠졌는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모 언론사의 녹취록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연관성을 봤을 때는 이번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 결론에 보면 윤석열 총장의 고발건도 각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배우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 사건이 불기소 각하됐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각하의 사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기죄라든가 그 통장 그 잔고 증명서 350억 대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사문서 위조죄로 다수 이제 고발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무마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현재 장모의 그 잔고를 위조했다. 사문서 위조죄 자체가 각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 사건을 각하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잔고 증명서를 작성했던 시점이 2013년 4월이다, 6월이다, 10월이다 이런 주장이 있으면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하면 그 실체관계를 따져볼 것도 없이 공소시효 만료로서 사건은 각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할 어떤 직권남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없다면 본래의 범죄조차 지금 각하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또 처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역시 또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하 처분이 나온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너무 오래돼서 이거는 따져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판단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 저희가 짧게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사건 큐브 시간에서 손정혜 변호사 함께해 주실 거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